여러분 안녕하세요, 롱무장입니다. 오늘은 월세 얘기랑 오피스텔 얘기 좀 해볼게요. 왜냐면은 박상호 장관님이 비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고요. 그거에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대로 가겠죠. 그럼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월세, 전세, 그리고 오피스텔의 매매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기사 두 개랑 같이 다뤄볼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빌라왕 무서워 이곳 월세로 몰린다. 오피스텔이에요. 90만 원에 내놔도 순삭이라는데 월세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냥. 보증금 내리고 월세로 전세 사기 대책 후폭풍에 월세값 오른다. 월세값 오르고 있는 거 하루 이틀 얘기 아니죠.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됐고요. 1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뭐 기사는 또 기사 나름인 거고 현장을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얘기를 꺼내면서도 생각하면은 참 참담한데요. 뭐냐면은 저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차를 되게 좋아하는데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이 완벽하게 작동을 하면서 어떤 하나의 작품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아무튼 그런 기능이 생겨나요. 없던 게 생겨나면서 엄청난 기능을 해내는 거거든요. 부동산 시장도 기능이 있어요. 제일 좋은 기능은 각자 원하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는, 내가 필요한 걸 딱 맞는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중간에 사기 사건 이런 거는 엄벌에 쳐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부는 제 역할을 하고, 은행도 제 역할을 하고, 임대인, 임차인, 아니면 공급자, 건설사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광경은 뭐냐면 주택 시장의 하나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 시장은요 이미 부분적으로 붕괴한 거예요. 언제 붕괴하기 시작했냐면 국가가 개입을 했어요. 보증보험을 개입을 했거든요. 요거는 좀 들어주세요. 우리 인문학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고 나중에 부동산 학이 있다면은 이 얘기는 정리가 돼서 나올 거예요. 원래 매매가랑 전세가는 붙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을 거면요. 저는 전세가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으면요. 사건,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자, 설명드리면 간단합니다. 전세가 5억이에요. 집값이 5억이에요. 전세금 누구한테 맡겼죠? 5억짜리 집주인한테 맡겼죠. 집이 넘어갔어요. 경매 얼마에 넘어갈까요? 4억 5천? 4억. 벌써 마이너스죠. 사건, 사고 터지죠. 그럼 전세입자는 5억짜리 집에 5억의 전세로 들어갈 때 뭐에 동의한 거예요? 집주인과 운명은 함께 하겠다는 동의를 해버린 거예요. 잘못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시스템이 그래요. 매매가랑 전세가랑 원래 붙으면 안 돼요. 그건 옛날에 원래 붙어 있었느냐? 천만의 말씀. 원래 절반 정도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붙었을까? 정치 때문에 그래요. 집을 사지 마라. 집을 사지 말고 기다려라. 나중에 뭐 청약을 넣어라. 집은 너무 비싸다. 부자들은 나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일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매매가 전세가 붙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사면 안 되고 그리고 전세로 사는 건 좋고 임차인은 지켜주고 임대인은 아니니까 이게 계속 그렇게 서로 정치적으로 재미를 보다 보니까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갭 투자가 생겨났죠. 시장이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이 생겨납니다. 이게 붙으면 전세 사기꾼들도 늘어납니다. 기획적인 팀, 전국 단위 정말 별의별 인간들이 다 생겨났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외로 도망가는 사람, 그리고 돌아가실 분 명의, 아니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분 명의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범죄자들은 항상 있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자체가 갭 투자 나오고 전세 사기 나오고 이렇게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간 거예요. 제가 더 나갔다는 건 자유시장에서 멀어진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했냐면 보증보험을 만들어요. 보증보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전세 사기가 터졌을 때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국가가 대신 돌려주는 거예요. 되게 좋아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금 가지고 돈 다 메꿔 넣는 거예요. 지금 몇 조가 들어갔어요. 허그 여기 적자입니다. 이대로 가면. 못 버티는데 이 공공기관은 파산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느껴지세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망하면 파산이거든요. 잘못하면은 책임 다 못 지면 깜빵 가요. 국가는 파산이 없어요. 모노토리움이에요. 배째랍니다. 그 돈이 지금 누군가의 입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전세 사기꾼한테도 이 돈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돼야 되는데 아무도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전세 시장 자체는 부분적으로 박살이 났는데 이 중간에 보증보험이라는 뭔가 이런 인위적인 간섭,
진통제를 가지고 시장에 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인 보증보험이 나서서 전세 가격을 일부러 누르고 있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 한쪽이 올라옵니다. 그게 월세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대로 가서 전세 시장을 예전처럼 정상화를 시키지 않으면은 월세 가격은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미리 예언을 해드릴까요? 계속 올라가면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던 바우처를 내놓던 집주인을 압박을 하던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암시장 생기고 그 다음에는 임대차를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유럽 선진국에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길거리로 나왔죠. 거기는 월세가 여러분 월급의 60%가 넘습니다. 그것도 집을 못 구합니다.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현장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집값이 올라야 된다 이런 거를 떠나서 시장의 월세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정부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오피스텔에서 괴이 현상이 일어났어요. 뭐냐면은 오피스텔은 이게 업무용 시설인지 주거 시설인지 이게 참 애매한데요. 완전 정부의 입맛에 맞춰서 세금 받기 편한 쪽으로 어느 쪽은 주택, 어느 쪽은 사무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주택자 오피스텔 소유주분들은 억울한 게 정상이 맞아요. 정상적이지가 않고 옛날에 안내받았던 거랑 달라요. 말 그대로 월세가 올라봤자 웃을 수가 없어요. 이 올라간 월세 있잖아요. 국가가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전세 잘못 놓으면은 사기꾼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이 인위적으로 전세가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 구제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분들의 구제를 위해서 오피스텔 시장만 규제를 다 풀어버리고 수요를 살리게 되면은 오피스텔이 투기판이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엑시트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득을 보는 분도 계실 건데 오피스텔은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공급을 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이제 공급 못한다는 거 거짓말이고 오피스텔 가격 올라가잖아요. 밀어놨던 거 또 지어요. 그럼 신규가 들어오는데 문제는 오피스텔은 올라갈 때 한계가 있어요. 인근 아파트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면 주거용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데 오피스텔만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는 묶어놓으면은 이 괴리 현상이 생겨나요. 지금 이 괴리 현상이 이미 있어요. 빌라들 사이에서도 있어요. 뭔가 법으로 바꿔놓은 부분 때문에 시세 밸런스가 깨진 곳들이 있어요. 얘는 밸런스가 원래대로만 돌아와도 누군가는 시세 차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시장만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은 일단 오피스텔은 올라요. 원래 오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오르면 아파트도 따라 오르지 않아요. 아파트가 오르면 오피스텔이 올라요. 영향을 받는데 오피스텔이 올랐다고 아파트가 오른 적이 없어요. 저 현장에서 내내 다 봤습니다. 오피스텔만 올라요. 그러면 오피스텔을 더 지어요. 그러면 신규 오피스텔이 늘어나면서 월세 가격은 좀 안정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월세 시장이 아파트까지 불안정해지면은 월세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신규가 생겨도 월세가 안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는데 유난히 오피스텔만 살려준다. 수요까지 살려준다. 주택수 빼놓고 뭔가 세제 혜택을 주거나 뭔가 세금적으로 풀어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장이 쓸 수가 있어요. 투자하는 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험이 충분치 않은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피스텔을 장기간 안 가져가요. 월세 수익을 선호하지 않아요. 저는 오피스텔은 가능하면 산 다음에 단기간 내에 차익을 보고 팔거든요. 그래서 경매로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이 인근에 라이벌인 새 상품이 잘 나옵니다. 생각보다. 이게 없다면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신규로 생기면 월세가가 내려갑니다. 월세가가 내려가면은 매매 가격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이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잘 안 팔립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비싸게 샀을 때는 마이너스를 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다른 데를 다 묶어놓고 여기만 풀면은 여기서 난리가 나거든요. 시중에 투자하고 싶은 자금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올라갈 때 타는 거를 일단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풀릴지, 뭐랑 같이 풀릴지, 일반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할지를 같이 봐야 되겠지만 오피스텔만 튈 때는 가지고 계시던 거를 가능하면 팔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오피스텔이 워낙 다양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피스텔 지금 이 규제, 주택수 이거는 전 풀어주는 게 맞다고 봐요. 피해자가 너무 많고 공부해보면 이거 억울해요. 풀어줘야죠. 이게 세금은 누구나 이해하기 편하고 공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거를 풀어주겠다고 다른 데는 다 묶어놓고 오피스텔만 풀어준다? 그럼 오피스텔 시장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은 주택시장 안정을 잃었다고 또 얘기할 수가 있겠죠. 폭탄을 이쪽 시장에 옮겨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쪽 시장이 또 터지면 여기서 사건 사고가 터질 거 아니에요. 빌라 터뜨리고 오피스텔 터뜨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피스텔 시장의 수요를 살려주거나 규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주택시장에 같이 어우러지게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얘기가 다시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오피스텔 시장 나가보시는 것도 시장을 공부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